러시아가 미 F-22 및 F-35 스텔스기에 대응해 개발한 첫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57 팩파 제작 공정 영상이 공개됐다. 수-57은 러시아의 극비무기로 분류돼 왔기 때문에 생산 라인 영상 공개는 이례적인 일이다. 러시아 국영업체인 로스텍사가 최근 공개한 영상에는 공장 생산 라인에서 수-57의 각종 부품들이 장착돼 완성되는 장면, 랜딩 기어 등 각종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테스트하는 장면, 완성된 수-57이 활주로를 이륙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헬론이라는 별명을 가진 수-57은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로 꼽히는 미 F-22에 대응해 총력을 기울여 개발한 최신 스텔스기다. 한때 우리 초음속 훈련기와 같은 이름인 T-50으로 불렸으며 지난 2002년 본격 개발이 시작됐다. 경쟁 상대인 미국의 F-21을 의식해 레이더에 잡히는 면적인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낮추고 성능 요구도를 최대한 높게 잡았다. 러시아의 첨단 항공 기술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개발했다. 최신 위상 배열 레이더 등 첨단 항공 장비를 갖췄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은 F-22보다 커 유사시 공중전에서 불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전투기 주변에 플라즈마를 뿜어 레이더파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승무원은 1명이며 길이 22m, 폭 14.2m, 최대 이륙 중량 37톤이다. 이즈델리에 30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최대 속도는 마하 2다. 마하 1.6으로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고 최대 항속거리는 5,000km에 달한다. R-73 공대공 미사일, KH-38M이 공대지 미사일, KH-35U 공대함 미사일 등 10여 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KH-35U 공대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60km에 달해 적방공망 밖에서 구축함 등 대형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 대당 가격은 5천만 달러로 F-22의 4분의 1, F-3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10여 대가 생산됐고 2028년까지 76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경쟁 기종인 미 F-22는 길이 18.9m, 폭 13.5m로 수-57보다 작다. 하지만 핵심인 스텔스 성능과 최대 속도 등은 수-57보다 뛰어나다. 레이더 반사 면적의 경우 F-22는 0.0001제곱미터 수준으로 작은 곤충 크기, F-35는 0.001제곱미터 수준으로 큰 곤충 크기와 비슷하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수-57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0.1에서 0.5제곱미터 수준으로 F-22는 물론 F-35에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유명 테스트 파일럿의 말을 인용해 수-57이 미국의 F-35와 1대1로 공중전을 벌이면 승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유명 테스트 파일럿인 마고메트 돌보예프는 두 전투기가 1대1로 공중전을 하면 수-57이 F-35를 쉽게 파괴할 것이라며 수-57기를 훌륭한 기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수-57의 기동성이 F-35보다 우수하다면서도 요즘은 1대1로 전투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북아에선 러시아의 수-57을 비롯 중국의 제220 및 FC-31, 우리나라와 일본의 F-35, 미국의 F-22 및 F-35 등이 속속 배치되고 있어 스텔스기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오는 4월 1호기가 출고될 첫 국산 전투기 KF-X는 4.5세대 전투기로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어 절반의 스텔스기로 불린다. 2. 에르도안, 미 F-35 대신 러스텔스기 수호이 57 도입하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수-57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오르는 모습이 공개돼 배경에 주목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7일 러시아 모스크바 주코프스키에서 열린 MAKS 2019 국제항공우주 에어쇼에 참석해 수-57 기동 모습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지켜봤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하루 푸틴 대통령과 실무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서소문사진관. 수-57의 기동 모습을 함께 지켜본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조종석에 안내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며 최신의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에어쇼에 선보인 최신의 스텔스 Su-57을 판매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을 에어쇼에 초청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의도는 엿보였다. 수-57은 러시아가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II 등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시리아 등 일부에서 운용 중이다. 대당 가격도 5천만 달러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1억 달러 선을 훌쩍 뛰어넘는 F-22와 F-35에 비하면 절반 가격이어서 에르도안 대통령의 구매욕을 한층 자극하고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F-35 스텔스기 판매를 취소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에도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의 1차분 인수를 마무리했다. 27일부터는 러시아로부터 S-400 지대공 미사일 2차분을 인수했다. 미국은 냉전기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설립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러시아제 미사일 S-400을 운영할 경우 이 시스템에 연동된 네트워크를 통해 네이토의 민감한 군사 정보가 러시아에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미국은 터키에 판매하기로 한 최신의 F-35 전투기의 기밀 정보가 러시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난달 17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 터키의 F-35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은 F-35처럼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도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러 Su-57 스텔스기 사업의 적신호 인공동 개발 철수 검토. 러시아가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등 실전 배치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대항마로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차세대 Su-57 전투기 개발 사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디펜스 뉴스, 디플로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러시아와 함께 추진해온 100억 달러 규모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철수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인도 정부가 이 사업 철수 가능성을 비친 것은 무엇보다 성능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Su-57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업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확보해 향후 첨단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8대를 도입하고 개발 비용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레이더 회피 능력이 F-22와 F-35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실전 배치된 지 30년이 넘는 F-16 전투기보다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모듈러 엔진 개념도 없어 향후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고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디펜스 뉴스는 복수의 인도 공군 소식통을 인용,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대대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한데 러시아가 제작한 시제기로서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첨단 기술 이전 문제도 제기됐다. 인도는 러시아의 지원 없이도 향후 Su-57 성능 개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체의 두뇌 격인 다양한 항전 장비 체계를 통제하는 소스 코드 제공을 요구해왔다. 또 FGFA가 인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첨단 중형 전투기 개발 사업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요구를 놓고 양측은 처음부터 불협화음을 냈다. 특히 Su-57 시제기에 어떤 기술이 통합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처음에 한 의견을 보였다. 이후 시제기 평가 작업을 한 인도 측은 엔진, 스텔스 기능, 무장 장착 능력 등 40가지 이상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에 대한 개량을 요구했다.
그러나 2년간의 협상이 거의 진전이 없자 인도 공군은 정부에 강력하게 재고를 촉구, FGFA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러시아 내에서도 수-57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빅토르 본다레프 러시아 우주항공사령관은 러시아 24TV와의 회견에서 2010년 선을 보인 후 7대의 시제기로 운용돼온 수-57을 공군이 57대를 주문했지만 생산 일정 자질 문제로 우선 12대만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